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성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오늘 저희 수요일 수업입니다. 18일차 정치 행위자 권력 모형. 수업은 아니고 아침마다 조금씩 복습하는 거니까 수업이라고 뭔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요거 밥 친구, 술 친구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 짬짬이 채워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트 이론 들어갈 거예요. 엘리트는 당연히 지배자가 소수, 피지배자가 다수입니다.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한 다음에 소수의 지배계층의 역할에 주목했던 이론이 엘리트 이론, 본래 유럽 이론인데 이 유럽 이론이 미국에서 연구가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밀스의 지위접근법. 밀스의 지위접근법은 연구의 범위가 전국 단위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헌터의 명성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터의 명성접근은 범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원론은요, 이익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집니다.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영향력의 차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책 결정 과정의 접근 기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권력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특수한 이익에 치우칠 수가 없는 게 잠재 이익 집단, 중복 회원 이론, 제가 서류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원론의 특징은 지금 특수한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특히 다원론자 중에 달의 뉴 헤이븐시 연구, 저희 17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행태주의적 입장을 통해서 정책 영역을 정리했고요. 그래서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상이하고 이 엘리트들은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다. 그래서 이익 집단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달의 포인트. 이 달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신 엘리트 이론, 바우라우 마라츠의 이론이죠. 바로 무의사 결정론이고요. 무의사 결정론, 그래 달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국민들 신경을 쓰지만 그거는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가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이슈, 기득권을 도전하는 이슈라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력이나 수정 보완이나 혜택의 박탈이나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 등의 강조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사 결정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바우라우 바라츠라는 두 사람의 학자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요거 다 한 다음에 우리 수정 다원주의 이론도 등장을 했고요. 조합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빈칸까지 다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하지만 기출선지랑 문제는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네, 우리 내일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부분 내용 자체가 워낙 많아서요. 네트워크는 제가 다음 19일차 내용으로 뽑았으니까 지금은 정치행위자 권력 모형, 신엘리트 이론까지 같이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트 이론이에요. 엘리트주의에서는 관료의 적극적인 역할보다 지배계층 역할에 주목하죠.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헌터하고 밀스의 제일 큰 차이가 밀스가 연구했던 건 보통 정치 엘리트들, 헌터가 연구했던 건 경제 엘리트들,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음 원입니다. 권력은 다양한 세력들에게 분산되어 있고요. 정부 정책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협상과 경쟁의 결과입니다. 이익 집단들 간의 설사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 보여도 사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접근 기회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치 체계가 잠재 이익 집단, 활동하지 않는 이익 집단, 그리고 여러 개의 이익 집단에 함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중복 회원들 때문에 특수한 이익에 치우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익 집단론은요. 그래서 정책 영역별로 엘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각기 다르고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게 다원론입니다. 다원론을 전개한 단은 뉴 헤이븐시를 연구했었던 뉴 헤이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르고 이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 이익 집단의 그러한
의견들이, 이익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무의사결정론 밑에 거 가볼까요? 무의사결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이슈,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슈들입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슈들.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서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정부 내에서 채택되지 못하도록,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엘리트에게 유리한 이슈들만 정책의 의제로 설정이 되는데요. 결국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서. 그래서 정책 문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구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 되지 않고 억압된다고 설명을 하고요.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를 해서 결국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이슈가 채택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신엘리트 이론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체제의 규범이나 규칙이나 절차들을 수정 보완해서 정책의 요구들을 봉쇄하고요. 정치 체제 내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해서 변화에 대해서 주장하는 요구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 위협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슈의 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권력의 두 가지 얼굴. 그래서 브라이트 페이스하고 다크 페이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브라이트 페이스는 하나의 측면만을, 그러니까 밝은 측면, 다원주의가 강조했었던 내용이고요. 다크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에 도전했을 때 무의사 결정을 보이는 페이스, 이걸 고려하지 못했던 다원주의를 비판했죠. 그래서 다크페이스는 고려하지 않고 브라이트 페이스만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신다원론은 여전히 집단 간의 중요성은, 경쟁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집단들이 모두 다 똑같다. 이걸 수정하죠. 그래서 특정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좀 더 강력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집단은 모두 다 이익 집단들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익 집단들 중에 힘을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이 있다. 이런 점을 인정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조합주의는 이익 집단이 단일적 위계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한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익 집단들끼리 경쟁하지 않고요. 이들이 정부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이익 집단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요. 이익 집단들은 경쟁을 통해서 국가에 협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와 이익을 정책 과정에 투입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경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익 집단과 국가 사이에 서로 간의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문제 볼 거고요. 자, 6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어이구, 뒤에가 안 보이네요. 자, 됐다. 자,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들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그냥 일시적으로 있어 보이지만 사실 영향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 기회가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기회는 모두 동등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현대 엘리트 이론,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구분되기 어렵다. 아니지. 엘리트 이론은 언제든 현대든 근대든 국가가 소수의 지배자, 다수의 피지배자 둘로 구분된다고 봤고요. 자, 달의 다원주의로는 정치 권력의 두 개의 얼굴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이 입장이 바우라우 바라츠 신엘리트론의 입장이죠. 그들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요. 맞고요. 자, 조합주의 이론은 정책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라고 봅니다. X죠. 자,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단독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엘리트는 안전한 이슈만 논의하고요.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가능하면 봉쇄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정책 문제의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합니다. 맞습니다. 자,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득 배분 상태를 변동시키지 않는 것, 기득권을 유지하는 걸 요구하죠. 그래서 기득권의 변동을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선지고요. 정치 체계 내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해서 변화를 위한 주장을 통제시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7번 정답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치행위적 권력 무역들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오늘도 조금 내용이 긴데요. 그만큼 봐야 할 게 너무 많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하고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